ご臨終でございます。 패망 직후 일본 이누가미 사이에게는 장녀 마츠코, 차녀 타케코, 삼녀 우메코라는 세 딸이 있었고 각각의 자식들 포함 총 8명의 가족들인 상황인데 그중 장녀 마츠코의 자식인 스케키우는 아직 전쟁에서 돌아오기 전인 상황이었습니다. 사이이는 사망 전에 자신의 유언장을 후르타테 법률사무소에 맡겼고 혈연은 아니지만 사이이와 관계가 깊은 모노미야 타마야를 포함한 9명이 모였을 때 유언장을 공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남자가 이 마을로 찾아오는데 그 남자의 이름은 킨다이치 코우스케였고 나름 이름이 알려진 명탐정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후르타테 법률사무소의 의뢰를 받아 이 마을에 온 것이었는데 오자마자 다양한 일을 겪게 됩니다. 호텔 테라스에서 마을 경치를 구경하던 코우스케는 위기에 처한 타마야를 구해주게 되고 우연한 사고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호텔에 돌아온 코우스케를 맞이한 것은 자신에게 이를 의뢰한 법률사무소 직원의 시신이었는데 이 또한 독살인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코우스케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이 맡은 일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그리고 장녀 마츠코의 아들 스케키우가 돌아오면서 기다리던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헌데 돌아온 스케키우의 모습, 일반적이라곤 할 수가 없었는데요. 読み上げますが、その前におられるのが果たして本当にスケキヨさん。スケキヨ、頭巾を取ってやり。仮面をめくってやり。 스케키우의 얼굴은 화상으로 인해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추궁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유언장이 공개되는데 유언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문의 전 재산 및 상속권은 조건부로 타마요에게 물려준다. 그 조건부라고 함은 하나, 타마요는 그 배우자를 이누가미가의 손자 3인 중에서 고른다. 만약 타마요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상속권을 잃게 된다. 둘 손자 3인이 모두 타마요와의 결혼을 원치 않을 시 혹은 사망 시 타마요는 3인 중 하나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셋, 타마요가 누구도 선택하지 않거나 사망하게 되면 재산을 5등분하여 손자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를 아오누마 키쿠노의 외아들에게 준다. 유언장이 공개되자 모두들 혼란에 빠지는데 결국 재산을 원한다면 타마요와 결혼을 하거나 그녀가 죽어야 함이었고 누군가 그녀를 죽이려고 했던 시도 또한 이것과 연관된 것일 수도 있는 거였죠. 이때의 상황은 이러했는데 스케키우는 전쟁에 나가기 이전 타마요가 흠모하고 있었고 스케토모와 사이코는 서로 정을 통하는 관계로 사이코는 임신 중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스케키우는 알아볼 수 없게 변해버렸고 스케토모 역시 막대한 유산이 걸려있는 상황인지라 사이코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음날 사람들 각자의 생각이 정리도 되기 이전에 차녀 타케코의 아들 스케타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놀라운 점은 떨어진 장소인 전망대에서 죽임을 당한 후 따로 목이 잘려 정원 화단으로 옮겨졌다는 점이었죠. 그 일이 있은 뒤 삼녀의 아들 스케토모는 타마요를 아내로 만들기 위해 겁탈을 시도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서 구해지는데 천벌을 받은 것인지 스케토모 역시도 사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됩니다. 경찰은 다방면으로 용의자를 수사하던 중 며칠 전 얼굴을 숨기고 마을에 온 군인 출신의 전역자 야마다 산페이란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타마요의 방에서 달아나는 것도 목격되어 유력 용의자로 의심하게 됩니다. 이후 죽은 스케타케와 스케토모의 부검 결과가 알려지는데 화단에서 죽은 스케타케는 꽃가위, 지붕 위에서 시신이 발견된 스케토모는 검은 고줄에 목이 졸려 죽었다는 게 밝혀지죠. 이것은 혹시 이누가미가를 상징하는 세 가지 갑옷, 손도끼, 검은고, 국화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 여기게 되는데 코우스케는 이누가미가에 숨겨진 이야기를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私たち3人は3人とも母が違っております。50の坂を2つ3つ越した父が娘の私たちよりも若い青沼菊野という女工を身ごもらせてしまったのです。その菊野が男の子を産むと
父は犬神家の三種の家宝良き子と菊を与えてしまったんです。 격분한 세 자매는 키쿠노를 찾아가 아이를 인질로 잡고 모진 매질을 가한 후 다시 가보를 빼앗아 옵니다. お前たちを呪ってやる。必ず恨みは見ら。 허나 키쿠노는 공습 때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그의 아들 시즈마는 전쟁의 출정 이후 소식이 끊겼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스케키와 같은 29살일 거라고 하는데 혹시 마을에 찾아온 야마다 산페이가 키쿠노의 아들 시즈마가 아닐지 의심스런 상황이었죠. 또한 이누가미 사이의 성장 배경과 회사가 성장하게 된 계기 등을 알게 되는데 17세의 사이는 은인이었던 노노미야에게 거둬져서 자라게 되는데 노노미야에게는 젊은 아내 하루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노노미야는 남색을 밝히지만 여성에게는 동하지 못하는 몸이었고 그로 인해 항상 아내에게 마음의 짐이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하루요와 사이의 불륜 행각을 목격하게 되고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노리코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해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노리코의 딸이 바로 타마요인 것이니 한마디로 타마요는 죽은 사이에 외손녀인 관계였던 것입니다. そして二人の間に子供が生まれ玉代さん決心はついたわね。 이야기는 돌아와 장녀 마츠코는 남은 선택지가 자신의 아들 스케키요밖에 없는 타마요에게 혼인 의사를 묻게 되는데 오히려 의아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おばさまこの人は佐清さんではありません。 타마요의 말을 들은 마츠코는 고민하게 됩니다. 하카타항에서 직접 아들을 맞이한 일, 흉하게 변해버린 아들에게 가면을 만들어준 일 등 지금껏 아들이 살아왔다는 사실에 감사했던 마츠코는 혹시나 내 아들이 아닐 거라는 의심은 하지 못하였었죠. 다음날 뒤집어진 자세로 시신이 발견되는데 외관의 특징으로 인해 스케키요가 살해당했다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헌데 과거 스케키요가 남겼던 손도장과 시신의 손도장을 비교해보니 서로 다른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이 스케키요라고 행동했던 사람은 아오누마 시즈마라는 게 밝혀집니다. 이제껏 알고 있던 이누가미 스케키요와 아오누마 시즈마는 서로 반대였던 것이죠. 유력 용의자로 의심받은 진짜 스케키요는 더 이상 숨어 다닐 수 없음을 느끼고 도망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허나 마지막으로 자신의 연인이었던 타마요를 만나고 떠나겠다는 욕심 때문에 경찰에게 잡히는 계기가 되어버리죠. 지금까지의 사건을 토대로 스케키요의 범행을 추궁하는 경찰, 그리고 모든 걸 인정하는 스케키요인데 코우스케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あなたが真実を語ることの方が犯人の救いになるんじゃないですか。犯人はあなたですね。 그렇습니다. 범인은 스케키요의 어머니 마츠코였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할 수 있는 이 사건은 사에이 마츠코 시즈마라는 3인의 사정과 우연히 복잡하게 뒤엉켜 어디가 시작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웠지만 이야기의 시작을 풀어보면 이러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진 사에이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유산을 실제로는 외손녀인 타마요에게 물려주고 싶으나 표독스런 자신의 세 딸들이 과거 자신의 애인 키쿠노에게 한 것 마냥 타마요에게 해를 가하거나 죽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고 타마요를 보호할 목적으로 유언장을 쓰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녀 마츠코는 후르타테 법률사무소 직원을 매수해 몰래 유언장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고 본인은 물론 딸들에게는 재산이 분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자식 스케키요를 위해 타마요를 죽일 시도를 하게 됩니다. 타마요가 타고 있던 보트에 난 구멍 또한 마츠코의 짓이었지요. 이 사건을 계기로 후르타테 직원은 점점 마츠코를 의심하게 되고 마츠코는 이후 곤란해질까 독이 든 담배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스케키요 외의 손자들을 모두 죽여 타마요와 스케키요를 이어줄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변수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예상치 못한 시즈마의 등장이었습니다. 스케키요와 시즈마는 우연히 미얀마에서 복무하던 중 서로를 알게 되고
스케키요는 전투 중 적들에게 붙잡혀 실종. 시즈마는 얼굴에 큰 화상을 입게 됩니다. 시즈마는 스케키요가 죽은 지금이라면 오히려 자신의 얼굴을 이용해 이누가미 가문에 복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들을 찾으러 나온 마츠코에게 자신이 스케키요라면서 접근하게 되죠. 모정을 이용해 마츠코를 속일 수 있었던 시즈마이지만 타마요는 속일 수 없었고 마츠코는 오히려 자신의 아들에게 대면대면한 모습을 보이는 타마요가 다른 남편감을 선택할까 불안해 차녀의 아들 스케타케를 뒤에서 찔러 죽이고 맙니다. 이때 실종된 줄 알았던 진짜 스케키요는 신문을 통해 이누가미 가문의 소식을 듣게 되고 시즈마가 가짜 스케키요 행세를 한다는 걸 알고 얼굴을 숨긴 채 마을에 들어오게 됩니다. 시즈마 어머니가 겪은 고충을 알기에 연민하는 마음에서 시즈마를 설득하려고 접근하였으나 봐서는 안 될 것을 보아버렸으니 어머니 마츠코가 사촌 동생 스케타케를 죽이는 모습이었고 이것을 목격한 시즈마에게 약점이 잡히게 되죠. その時から助清君は青沼静馬の奴隷になり下がってしまったんです。こうしておくのも君のおふくろを救うためだ。女の力で首は切れんからな。마츠코는 애초의 계획대로 스케타케와 스케토모를 죽이게 この人 되지만 はスケキヨさんではありません。 스케키요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 타마요에 의해서 가짜 스케키요를 의심하게 됩니다. 青沼静馬。 결국 마츠코의 추궁에 시즈마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말고 마츠코는 손에 잡힌 도끼로 내려쳐 시즈마까지 죽이며 국화검은고 도끼라는 이누가미가의 3가지 갑오에 씌어진 저주를 스스로 실현해 버리고 말죠. 私も仲間に入れてよ。 결국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두모자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재회하게 됩니다. 玉代さん。あなた、スケキヨが刑を終えて出てくるまで待っていてくれるわね。お待ちします。そう。よかった。 마츠코는 타마요의 답변을 듣고 안도의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곤 깊게 담배를 흡입하는데 자신이 사용했던 방식대로 독이 든 담배를 이용하여 자살하고 맙니다. スケキヨ、玉代さんを父の怨念から解いておより。 뒤틀린 모정과 가문의 저주가 묘한 시너지를 주며 요코미조 세이시의 대표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을 명장 이치가와 곤 감독이 연출한 1976년작 이누가미 1쪽이었습니다.